노무현 후보 시절에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던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조국 사태 때 최전선에서 조국을 수호하느라고 자기 지역구 선거에서도 떨어질 뻔했던 게 김종민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 매일 아침 안철수 찬양하고 문재인 비방한 문모닝 일타 강사가 문재인 마지막 국정원장 박지원이에요. 무엇보다 2017년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자에게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경선이 끝난 이후에 여전히 경선 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짜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를 망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경선이라는 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원래 경선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흑색 선전이 등장해도 대체로 다 이해하는 편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권을 이낙연이 물고 늘어지는 것을 두고 수박이다, 배신자다, 국힘당도 안 할 비열한 짓거리다 하면서 다들 비난들이 많은데 원래 경선판은 그런 거예요. 원래 경선 기간에 행해지는 자당의 경쟁자 후보에 대한 비난은 보통 반대당이 내놓는 비난보다 훨씬 큰 게 수년간의 상례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보세요. 그분들은 제한이 없었어요. 박근혜는 이명박의 BBK를 뒷일 생각하지 않고 마구 후벼 팠고 이명박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역시 마구 후벼 팠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건으로 다들 감옥에 갔죠. 결국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치부를 제대로 후벼 파버린 겁니다. 이게 경선의 익숙한 풍경이에요. 사실 저는 그 익숙한 풍경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개인적으로 이낙연이 대장동 땅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별다른 배신 행위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흙탕 싸움까지 가는 것이 일상인 경선판에서 당연히 그 정도 꿀 빠는 아이템을 안 건드리고 놔둘 리가 없죠. 건드리는 게 상례에 비추어서 무리할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낙연이 하는 행동은 유독 똥파리짓, 같은 편 등에 칼 꼽는 배신자짓 정도로 논해지는가?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현 시점 이재명이 이낙연을 상대로 그 정도 강도의 네거티브 공격을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낙연의 각종 공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과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박근혜 이명박 경선판에서 이명박이 박근혜 최태민 들먹거리면서 가장 아픈 부위에 막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데 박근혜가 현자 모드로 갑자기 나서서는 저는 그래도 이명박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외의 모드로 일관해버렸다고 쳐봅시다. 박근혜는 치사하지 않은데 이명박 저놈은 뭐야? 엄청 치사하게 공격하네. 같은 편 등에 팔이나 꼽는 치사한 놈. 이런 식의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즉 한쪽이 신사적으로 나와버리면 늘상 허용되는 수준의 네거티브를 했을 뿐인데도 매우 치사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이낙연이 이재명의 대장동권을 물고 늘어지는 것과 같은 강도로 이재명도 이낙연의 토건 세력 연루권이나 조국이를 배신했다는 배신자 프레임 등을 들고 나와서 마구 강한 화력으로 막 퍼붓고 그랬다면 역시 익숙하게 보던 경선판 그대로를 가는구나. 경선판에서 상대 약점 후벼 파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 둘 다 쌤쌤이다. 그렇게 인식이 흘러갔을 겁니다. 결국 저는 이낙연이 유난히 배신자라느니 수박이니 똥파리니 하고 여겨지는 경향이 강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재명의 큰 전략에 있었다고 봅니다. 네거티브를 자제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네거티브를 퍼붓고 있는 상대의 격을 오히려 다운시켜버려서 스스로에게 훨씬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는 전략.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낙연은 이 지점에서 살짝 불쌍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경선판에서 자주 보이던 수준의 네거티브 공격을 했을 따름인데 심지어는 지금 이 시점 보수당에서는 서로 물어 죽일 듯이 약점들을 후벼 파고 난리도 아닌데 유독 이낙연에 대해서만 배신자 프레임, 같은 편 등에 칼 꼽는 프레임 이게 확실히 작동 중이라는 말이죠. 저는 이낙연이 일부 매체에서 논해지는 것처럼 엄청난 흑막을 가진 악인이거나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거나 뒤에서 비리를 저지를 놈이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낙연에게서 진정으로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면 이 순간에만 과몰입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태 파악 능력의 부재, 바로 그 부분입니다. 2위 후보이다 보니 조급하다는 것을 사실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선판이라는 곳이 사실상 무제한의 네거티브가 허용되는 상례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익숙한 문법에 충실하고 계신 것일 뿐이라는 점도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현재 본인이 놓여있는 판은 늘상 있던 경선판과 좀 다르잖아요. 이미 이재명 측이 큰 기술 하나를 걸어놨지 않습니까? 나는 네거티브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린 이미 원팀이다. 애초에 경선판에서 제한 없는 네거티브가 그리 문제시되지 않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피장파장의 원리 때문이거든요. 대등한 수준의 네거티브가 공평하게 오가는 그 지점에서 생기는 정당성 때문에 그게 허용되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재명이 네거티브 금지 선언을 해버림으로써 그 경선의 상례와 이미 다른 판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강한 네거티브 전략을 들고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본인의 이미지에 오히려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파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낙연 측이 그 틀을 못 보는 부분, 그 거시적인 틀을 못 보는 합리성의 부재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순전히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판단과 정리한 대처의 차원에서 아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여러 차례 대선의 경선판들을 관찰해본 결과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이미 기울어진 승부인 게 확인된다면 설사 이전까지 물어뜯고 싸웠더라도 바로 스탠스를 바꿔서 협치의 스탠스로 전환하는 선택, 바로 그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에 참가하는 후보들이 정치가로서 다음 수까지를 내다보고 길게 내다보고 임한다면 이미 기울어진 승부인 것을 확인하는 시점은 빠를수록 좋고 그게 확인된 이후의 스탠스는 무조건적으로 협력의 모드로 가져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경선 이후에 원팀 봉합의 확신을 주지 못하는 정치인은 이후의 행보에서 절대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경선 과정 중에서야 혹시라도 자신이 후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고 때로는 상대방 흠도 막 후벼 파고 하는 게 허용된다고 보지만 다음 수를 보는 현명한 정치인은 경선 이후에 원팀 봉합의 확신을 내가 주고 있느냐 아니냐 이 여부도 노련하게 챙겨서 불가피했던 적대 관계를 가능한 한 빨리 철회하죠. 어디까지나 경선 과정에서의 내부 총질은 필요악적인 요인이므로 최소한의 특수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그 특수 상황은 가급적 짧을수록 지지자들에게 원팀의 확신을 강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그런 틀에 가깝게 다음 수를 챙겼던 후보로서 추미애 후보를 꼽습니다. 1위 후보 흠집내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절하게 호의적인 모습들을 가감없이 내비침으로써 다음 수를 챙기고 원팀 봉합이 수월하게 가능한 후보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제대로 심어주었죠. 내가 꼭 1등을 차지해야지 하는 조급함에 매몰되지 않고 이후의 큰 그림까지 생각해가면서 경선 이후의 화합의 포석까지 염두에 둔 행보. 추미애 후보님의 정치적 생명력은 앞으로도 쭉 이어져 나갈 것이고 점점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저는 점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낙연 후보께서 국회의원을 사퇴한다는 속보를 접했을 때 순간 제가 잘못 알아듣고 후보 경쟁을 관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 접을 시점을 명확하게 간파하고 스탠스 정리에 들어간 것이구나. 잘하셨습니다, 후보님.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더 공세의 피치를 올리겠다는 선언이었더군요. 제가 오해했죠. 살짝 실망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해보겠다는 선언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기에 충분히 이해해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효표권을 근거로 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을 때는 이건 좀 과하다. 지금 큰 틀을 너무나도 못 보고 있다. 경선 경쟁에 너무 매몰되어 계시는구나.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지 경선 불복은 필패입니다. 이인재가 정치 낭인으로 피닉자라는 빈정거림까지 들으며 사실상 정치 낭인이 되어버린 것도 시작은 경선 불복입니다. 즉 경선 불복이라는 이미지는 그 정치인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고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내부 규율도 무시하는 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붙게 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걸 주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현실적 이득이 담보돼야만 그런 시도가 합리성을 가질 텐데 결선 간다고 해서 이낙연이 1위를 할 확률이 있기나 해요. 경선 불복의 이미지만 굳어져서 앞으로의 정치 생명만 단축시킬 뿐 이낙연이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득도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제가 도덕적 선택을 하라, 명분 있는 선택을 하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그런 무리수가 과연 유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낙연은 특별히 사악한 정치인이거나 특별히 경선을 더티하게 치렀던 인물이거나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큰 판을 보고 영리하게 반응하고 다음 수를 기약하는 먼 수를 내다보는 해안, 이딴 것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거 2007년의 여당 경선에서 유시민이 당내 경선에 출마했을 때 그는 솔직히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죠. 다들 유시민이 싸움 따기라고 여길 때 그는 오히려 소모적인 조직 싸움 따위를 하는 시도를 최소화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승산을 파악해보고 물러날 줄 알았고 물러나자마자 바로 협치의 스탠스로 전환하여 한명숙을 돕더군요. 그런 판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후보 시절에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던 사람이 정동영. 그때 그 경선에서 가장 조급해했던 이는 정동영과 이재명이었고, 이재명이라는 초특급 무대포 행동대장이 등장하여 정봉주와 안민석 등을 감금 폭행하고 차떼기를 동원하여 당을 장악했던 흑역사가 있었죠. 민주진영에 처음 등장한 이재명의 모습은 그래서 그리 아름답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랬던 이재명이 14년 후엔 네거티브와 무리수를 최소화한 신사적인 경선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니 한 정치인의 성장이 이렇게도 극적일 수 있구나 하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예, 누구나 그 상황에 매몰되면 무리수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심리를 이해합니다. 이낙연의 현 심리 상태도 그러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흑역사 하나쯤은 가질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요. 현 시점 1위 후보인 이재명도 2007년에 난장판 경선판의 주인공으로서 전개에 데뷔했지만 향후에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현 시점 진보 세력 최고의 지지를 받는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뭐 추미애라고 안 그런가요? 추미애의 경우도 노무현의 탄핵을 찬성하는 등 분명한 흑역사를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향후에 노련하고 진실된 수년간의 행보를 쌓아왔고 그로 인해 이젠 전혀 그게 핸디캡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험한 선택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영원히 단순 흑역사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붙을 주홍글씨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성격의 것이 바로 경선불복의 딱지입니다. 이낙연 정도면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수고해오신, 롱런해오신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유의 중도적 성향으로 인해 비판도 있었고 특히나 뭐 사면 발언 같은 것들을 했던 걸 보면 저와는 결이 참 다르다고 받고 지지하기 참 어렵다라는 판단이 물론 있기도 했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진본령 내에서 사고의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모든 활동들을 뒤로 하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간의 정치활동의 종지부를 추악하게 찍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선 따위를 주장해봤자 현실적으로 표차만 더 확인할 뿐 실질적 이득은 전혀 없을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몰입된 열기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시고 큰 그림을 봐주십시오. 크고 넓게 판을 보시고 다음 수를 유리하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결과에 승복하시고 협치의 스탠스로 전환하셔서 원팀 봉합의 확신을 최대한 지지자들에게 어필하심으로써만이 이 모든 불리한 상황을 헤쳐나가고 앞으로의 순탄한 길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후보 시절에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던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조국 사태 때 최전선에서 조국을 수호하느라고 자기 지역구 선거에서도 떨어질 뻔했던 게 김종민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 매일 아침 안철수 찬양하고 문재인 비방한 문모닝 1타 강사가 문재인 마지막 국정원장 박지원이에요. 무엇보다 2017년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자에게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경선이 끝난 이후에 여전히 경선 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짜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를 망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